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가 내일 오후 동국대와 종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연등회는 BBS 불교방송 TV와 라디오,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올해 불자 대상 수상자로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만화가인 이현세 세종대 교수, 김병주 전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방송인 전원주 씨가 선정됐습니다. 동국대에 융복합 불교 교과목이 운영되고 가칭 불교산업진흥원과 불교학술사업추진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핵심인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조성과 불교 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후보지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조계사가 MBC 상암동 사옥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갖고 경내 템플스테이관 건립 의혹 보도에 대해 참여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복지관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대학로에서 어르신들에게 젊음을 선사하는 색다른 행사를 펼쳐 관심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10만 개의 연등이 서울 도심을 물들일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가 내일 오후 동국대와 종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BBS 불교방송의 TV와 라디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연등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첫 소식, 류기환 기자가 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백미로 꼽히는 연등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후 7시부터 흥인지문을 거쳐 종로 일대 그리고 조계사까지 10만 개의 화려한 등이 행렬을 이루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각 사찰, 단체들이 오랜 기간 정성 들여 만든 대형 장엄등과 참가자 스스로 만든 아기자기한 행렬 등이 함께 어우러져 3시간여 동안 아름다운 연등의 물결이 서울 도심을 수놓게 올해 연등 행렬 선두에 설 장엄등은 법고, 범종, 운판, 모거, 즉 불교의 사물을 형상화한 전통등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영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주악 비천 등도 선두에 서서 행렬을 이끌 계획입니다. 올해 연등에는 주요 테마가 가족인 만큼 어린이와 가족의 이미지를 담은 친근한 만화 캐릭터와 불교를 상징하는 어린이 장엄 등이 대거 등장합니다. 봉축위원회는 어린이들이 축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불교 문화의 세대 간 전승, 가족 공동체 정신구현이란 메시지를 널리 전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가 차별을 넘어서 희망을 함께하고 또 꿈을 함께하면서 안으로는 우리가 갈등과 또 그런 소외된 그러한 곳이 없도록 또한 우리 스님들이 불자나 스님들이 누구 하나 부처님 품 안에서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함께 화합해서 연등 행렬의 식전 행사로 동국대 운동장에서는 흥겨운 춤사위와 신나는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어울림 마당이 내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서울 도심 행렬 구간에서는 26개국 60여 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들이 시민과 함께 연등의 율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내일 오후 9시 30분쯤 연등 행렬이 마무리되면 종착지 종각 사거리에서 참가자와 관람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회양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회양 한마당에는 보셨겠지만 꽃비와 여러 가지 노래와 율동과 관광순례가 어울려져서 대동놀이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아서 훨씬 좋은 분위기, 그다음에 꼭 연등에 오면 이걸 즐겨야 한다.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있고요. BBS 불교방송은 연등회 현장을 TV와 라디오로 생중계하고 올해 최초로 유튜브 실시간 영어 중계도 선보입니다. 어울림마당, 연등행렬, 회양한마당 등 연등회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스튜디오와 현장, 특설 무대를 넘나드는 생중계로 불자들 각 가정에 생생하고 신속한 현장 상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연등회에서는 해마다 기발하고 재치 넘치는 다양한 행렬 등과 장엄 등이 등장해 행렬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볼거리 가득한 국내 최대 전통문화축제 연등회에 불교계를 넘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전법과 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불자를 선정해서 공덕을 기리는 불자 대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는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만화가 이현세, 김병주 국군불교 총신도회장, 방송인 전원주 씨를 불기 2563년 불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영산제와 연등회, 수륙제 등의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교수이기도 한 만화가 이현세 작가는 독립운동가 초월스님 일대기를 다룬 웹툰으로 불교계 항일운동을 조명했습니다. 김병주 국군불교 총신도 회장은 군불교 위상을 높이고 군불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전원주 씨는 대표적 불자 방송인으로서 지난 2012년부터는 지구촌 공생회 홍보대사 등을 맡아 불교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불자대상 시상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산시 불교연합회가 마련한 2019 부산 연등문화축제가 송상현 광장에서 개막됐습니다. 특히 올해 상징탑으로 설치된 금정총림 범어사의 7층 석탑 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부처님께서 진리의 등으로 중생들에게 행복의 길을 일러주셨던 오늘 밝힌 등이 현대인들의 마음속 그늘까지 밝게 비추어 행복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부산 연등문화축제는 송상현 광장과 부산시민공원에서 전통등 전시와 전통문화 공연, 무차 만발 공양 등으로 진행됩니다. 서울 서대문구청 광장에서도 봉축 점등법회가 열렸습니다. 법회에는 서대문 사암연합회장 동허스님과 태고종 중서부교구 종무원장 성혜스님,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현중스님, 조계종 광명사 주지 자원스님, 천태종 성룡사 주지 진철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자유한국당 이성헌 전 의원 등도 함께했습니다. 동국대가 불교 독립의 건학 이념을 교육체계 수립과 미래 사업 모델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융복합 불교 교과목을 운영하고 가칭 불교산업진흥원과 불교학술사업추진위원회를 신설해 불교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암울했던 구한말 인재불사를 염원한 불교계 선각자들의 원력으로 세워진 동국대학교.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 등으로 이어진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동국대는 꿋꿋이 인재 양성의 한길을 걸었습니다. 동국대가 개교 113주년을 맞아 지혜와 자비, 정진의 건학 이념을 강조한 미래 비전을 마련해 새로운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본관 중강당에서 이사장 자광스님과 윤성희 총장 등 학내 구성원과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 등 외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기념식을 봉행하면서 미래비전 선포식을 함께 열었습니다. 동국대는 에너자이즈 동국을 새 슬로건으로 발표하고 불교 종립대학의 특수성과 경쟁력을 최대한 살린 교육체제와 사업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형 학사제도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혁신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점 학과들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해서 세계 100대 학과로 육성하겠습니다. 동국대는 불교산업진흥원을 설치해 불교문화 콘텐츠 제작과 명상과학 프로그램 개발, 전통문화재 보존 등 불교가 가진 무궁무진한 문화적 자원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의력과 소통, 융합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학과 간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화쟁형 인재 양성과 융복합 전공과정 편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은 학교 발전을 위해 저마다 수처작주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이 동국대학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수처작주라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몸담아 있는 그곳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 정신으로 하면은 이 학교는 바로 내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동국대는 최근 교육당국이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링크플러스에 선정되면서 첨단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기회를 적극 살려 불교계와의 교류 협력 속에 불교기록 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불교를 기반으로 한 국고 사업을 총괄하는 가칭 불교학술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동국대는 불교 정신과 가치를 확산시켜 종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면서 국내 10위권 대학이란 목표를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113년 역사의 동국대학교가 미래 100년을 위한 닻을 힘차게 올리면서 불교 종립대학의 위상이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봄 수계식을 열어 불자 2천여 명에게 오계를 내렸습니다. 대관음사 경내 옥불보전에서 봉행된 수계식에서 오계를 수지한 불자들은 부처님 전에 참된 불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말지니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 우바세 우바의 계이니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잘 지키겠습니까? 대관음사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대규모 수계식을 봉행해 불자들의 정체성과 신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100만 원력 결집불사 추진위원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미래불교 토대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핵심 사업인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조성과 불교 전문병원 건립은 각각 후보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광화문 점등식과 함께 선포된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 불사가 본격적인 조직 체제를 갖췄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단과 포교사단, 직할교구 등에서 모두 89명의 추진위원을 위촉하고 조직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습니다. 모여신 여러분들이 오늘 부처님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2563년 그 눈빌에서 탄생하셨던 부처님이 다시 오늘 한 분 한 분 이 전법도량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경내에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출가하는 마음으로 전법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저는 머지않아 이 일이 달성하라 생각합니다. 경주 남산 11골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고 인도 부다가의 한국 사찰을 짓고 계룡대 영해법당과 불교 전문병원과 요양원을 건립하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 참석자들은 선언문과 발언문을 함께 낭독하면서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동참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나 스스로 울력보살이 되어 하루에 100원 이상 보시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며 나의 가족과 이웃, 우리 절의 신도님과 단체 회원들이 이 불사에 수히 동참하도록 널리 알리고 조직하겠습니다. 현재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후보지로는 통도사 출신 붓다바라 스님이 부다가에 세운 국제수행학교 사티스쿨 내부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체 부지가 7,000평 정도이며 마보디 사원과는 직선거리로 300m에 이르러 최상의 장소로 꼽힙니다. 직선거리로 한 300m. 아, 예. 예, 뭐 땅이 그런 땅이 없습니다. 지금 위에 도로가 나가 있는데, 예. 우리가 뭐 직선 도로를 내버리면은 뭐 바로 뭐 부다가에 대탑하고 가장 가까운. 불교 전문병원과 요양원 건립은 조성민 동국대 의료원장의 총무원장 원행스님 예방을 계기로 동국대 일산병원 주변이 후보지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동국대 의료원은 부처님 오신 날 이후 일산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정식 개원하고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불교 전문병원 건립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루에 100원 이상을 보시하는 100만 명의 원력보살로 불법승 3보를 받드는 불사를 이루겠다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 추진위원회 결성과 후보지 기증 등으로 미래불교의 청사진도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사가 경내 템플스테이관 건립 의혹을 보도한 MBC 문화방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어제는 상암동 사옥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사 4부대 중은 MBC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를 흠집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보도를 했다며 참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 문화방송 신사옥 앞에 천여 명의 조계사 4부대 중들이 모였습니다. 조계사 신축 템플스테이관 건립과 운영을 둘러싼 MBC 문화방송 보도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집회 현장.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집회를 위해 광장에 모인 4부대 중들은 피켓을 손에 꼭 쥔 채 한마음으로 MBC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영방송은 거대한 권력으로 불교와 조계사 그리고 공공기관의 갑질과 권력 행패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계사 사부 대중은 울고만 좌절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이 갖고 있는 영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실수나 혹은 의도된 방향으로 잘못 보도가 되거나 방송이 되면 그 여파가 굉장히 심각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꾸짖을 때는 준엄하게,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계사 신도들 역시 MBC의 의혹 부풀리기식 보도가 천만 불교도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그 방송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계사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조계사가 어떤 사찰입니까? 조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사찰로 매달 사중의 국장 스님들과 전체 회장단이 참석하는 가운데 사찰 운영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전달의 수입과 지출을 전부 공개하는 투명한 사찰입니다. 조계사에 근무하는 종무원들은 삭발의식으로 사안의 엄중함을 보여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2시간의 집회를 마친 사부대 중은 500m 길이의 긴 행렬을 이루며 MBC 사옥 주변을 행진했습니다. MBC 관계자들과 건설업자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던 조계사는 MBC가 이번 보도에 대해 참회 입장을 밝힐 때까지 규탄 법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결의 사항이 시행될 때까지 MBC 조계사의 취재나 일체 인터뷰를 오늘부터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만약 사실에 일체 벗어난 것이 있다면 저희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결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계사 사부대중은 국민청과 규탄법회 항의 전화를 지속적으로 열어갈 것임을 결의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젊음의 거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젊음을 선사하는 색다른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의 바운스 바운스 시즌5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5월에 꽂힌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며 어버이날 은혜의 고마움도 전합니다. 어르신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자 주는 기쁨, 받는 기쁨은 더 커집니다. 이어 귀에 익숙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젊음의 거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 들썩입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좋아했던 가수들의 흘러간 옛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잠시나마 추억에 젖습니다. 오늘 이렇게 즐겁게 모든 공연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주시니까 이런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박일준, 남보원 등 원로 방송인들의 공연이 이어질수록 관중석의 열기는 점점 달아오릅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도 자리에서 일어나 어르신들과 함께 춤을 추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고 저희 일꾼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정관 스님은 정말 열심히 어르신들 잘 섬겨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잘 모실 건지 항상 고민하고 또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면서 효도 잘하는 구청장 되겠습니다. 효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은 BBS 라디오와 TV가 건강하고 편안한 매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BBS 불교방송 라디오를 듣고 또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삶이 더욱더 편안해지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BBS 불교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서울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이 마련한 바운스 시즌5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음껏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과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즐기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제6회 전국 불교 무용 경연대회가 안성 영평사에서 열렸습니다. 불교 무용 인재 발굴과 전통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학생부 13개 팀, 성인부 30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영평사 주지 정림 스님은 불교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며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영평사는 올해부터는 대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국악을 제외하고 무용 참가자들로만 행사를 진행했고 사찰 자원봉사단은 음식 무료 공양을 펼쳤습니다. 초기 불교 전문가로 BBS 아카데미 붓다의 철학을 진행하고 있는 이중표 교수가 수행과 전법을 위한 도심 법당을 개원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불교교육원 불국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대의 불교석학 이중표 교수를 중심으로 근본불교연구회가 결성된 지 5년여 만에 연구와 수행, 전법의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 출가 수행자 생활을 하며 부처님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해온 이중표 교수의 원력이 이룬 결실입니다. 평소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펼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이런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구원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우리 시대의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새로 마련된 불국원 법당에서 고불식과 개원법회가 진행됐습니다. 20대 대학생부터 90세 100발의 어르신까지 서울, 부산, 광주와 구례 등 전국에서 모인 회원 50여 명은 벅찬 감정을 나누면서 개원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연구회는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강의를 촬영해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리는 등 전국 모임 결성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습니다. 혼자서 니까야 공부를 해볼 때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요. 교수님하고 연결이 되면서 제가 그 니까야에 대한 해석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수행 체계도 약간 좀 제 수행 체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취재로 해갖고 여기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국원 개원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14년 불교여성개발원을 시작으로 불교영어 도서관과 법현사, 나루명상센터 등 강의 장소를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자체 법당 개원에 이르렀습니다. 강의를 통해 이중표 교수와의 인연이 된 창해에탄올 임성우 회장이 불사를 적극 지원하면서 가속도를 냈습니다. 공부하는 분들한테 공부 자리나 내놓는 것이 기업인이 또 해야 할 일이고 또 이런 일이 많아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이중표 교수님 정말 정법을 정하시는 그런 훌륭한 강의를 많이 듣고 그런 사회가 또 밝아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도심 불국원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고 나누며 실천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연등회가 펼쳐집니다. 특히 토요일인 내일 오후 동국대와 종로일원에서의 연등 행렬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 개의 연등과 장엄물이 불을 밝히면서 서울 도심은 각양각색의 연등 물결로 수놓아집니다. 연등회는 국가무형문화재 122호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의 최고 축제, 아니 대한민국의 최고 축제입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 수천 명의 외국인이 사전 예약을 등록할 정도로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BBS 불교방송은 내일 오후 TV와 라디오로 생중계하는 동시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영어로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연등회가 올해 더 기대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5월 3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